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롬 TV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책임지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는 업무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실시킬 수 있는 사고가 흔히 발생하죠. 이럴 때 가해자인 나는 내 돈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를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요. 또는 상대방의 재물적인 손해를 일으켰다면은 그 재물의 수리비를 갖다가 내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보험회사가 대신 그 피해자한테 보상을 한다 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떤 보험에 가입하여야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분에 걸쳐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법률적 의미와 보험적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다양한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책임 사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법률적이고 보험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인 내가 일상생활 하던 중에, 또는 피보험자인 내가 업무를 수행 중에 제3자인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될 텐데요. 제3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3자의 재물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피보험자인 내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대신 그 피해자한테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하겠지요. 법률적으로 이러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가 발생되는 유형을 한번 봐보면은, 우선 피보험자인 내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피보험자인 내가 과실 또는 중과실로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보상 대상이 된다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인 내가 고의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불법 행위 중에는 특수한 불법 행위도 포함을 한다 하겠는데요. 민법 제755조에 의하면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들인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감독자인 부모인 내가 나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사용자 책임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피용자인 근로자의 불법 행위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용자의 사장인 사용자인 내가 사장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은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공작물인 시설 소유자 점유자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 제759조에 의하면은 여기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애완견에게 물린 제3 피해자에 대해서 그 애완견의 점유자, 동물의 점유자인 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는 유형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된다 하겠는데요. 이는 주로 좀 약간 고의적이고 미필적인 고의로 발생이 되는 경향이 있지요. 피보험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 불능 상태가 되거나 또는 이행 지체 상태가 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그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행 불능자 또는 이행 지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증보험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게 신체적으로 재물적 피해를 끼쳤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그 일상생활이 아니고 직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직무수행 중 배상 책임 사고를 갖다가 보상해주는 보험은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비즈니스 수행 중에 또는 업무 수행 중에 제3자에게 신체적 재물적 피해를 끼쳤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 소유자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에도 전문 직업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전문 직업 중 사고를 갖다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은 전문인이 전문업 수행 중에 사고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이 전문인 중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미용사, 약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재 보험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배상책임 보험 중에 건재보험은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 시 사고를 입고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입으면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산재보험이 좋긴 한데 보상이 좀 충분치 않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죠. 그 산재 초과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건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사용자인 사장이 가입하는 보험이라 하겠는데요. 이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는 보통 산재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는 보통 사용자인 사장에게 민사소송을 주로 하는데요. 이 사장이 이 건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산재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일상적으로 자동차 보험도 대인 배상책임,
대물 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제가입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한다면은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배상 책임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건물 신체 배상 책임 보험도 강제 가입 배상 책임 보험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보험도 강제 가입 대상인데요. 예컨대 체육시설업자 또는 노래방 또는 비디오방 또는 목욕탕 또는 고시원 음식점업자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가입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는 벌칙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도 강제가입 배상책임보험이고요.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은 강제가입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